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조금씩 추웠다 더웠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점점 날씨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름이 되게 되면은 그 옷차림도 좀 짧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노출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몸매에 신경이 좀 쓰이게 되고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스플림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이나 통증 질환을 위주로 치료하지만 예전에는 미지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한의원에서는 또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클리닉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아침을 먹는다입니다. 자, 아침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침을 거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침을 먹어야지만 저녁에 야식을 먹게 될 확률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습관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게 되면 아침에 이제 위장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고 자는 쪽으로 리듬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점심부터 식사를 시작을 해서 저녁 때 식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야식을 먹게 되면은 위장이 저녁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녁에는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녁에 한번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야식을 끊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꼭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침에 먹는 것보다는 그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운동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살이 잘 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녁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한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밥 한 반 공기 정도에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높지 않은 반찬들 위주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아닌 경우에 이제 그렇게 챙겨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는 보통 과일이라든지 무가당 요거트 혹은 김밥 등을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뭐 사과나 바나나 한 개에 이제 무가당 요거트를 하나 정도 첨가해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김밥을 한 줄 드시는 것도 괜찮은 아침 식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는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라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식사와 운동이 다이어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 다이어트를 지도를 해보게 되면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람이 자지 못하면은 불필요한 식욕이 올라오면서 음식에 대한 조절도 하기가 힘들어지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대사가 이루어져야만 체지방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수면을 취해야 할까요?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칙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 몸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일정 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또 일찍 주무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깨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복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경우가 많고 또 야식을 먹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에는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다이어트의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체식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정말 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부에서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재미를 위해서 탄수화물로 해서 이제 사행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수영복을 입으면 화나게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그 탄수화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이냐, 이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과정에서 식욕 억제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기간에 식욕을 줄여서 일단 탄수화물을 안 드시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요요를 또 유발하게 되고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증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을 찾아서 그것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야채나 과일 그리고 이제 육류나 해산물류의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채를 보자면 주로 이제 방울토마토나 오이나 당근이나 콜라비 같은 것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자주 드시는 것이 탄수화물을 대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마 후에 나오게 되는 수박이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을 내려주면서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살이 찔 수가 있으므로 하루에 200g 내외에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시면 이것이 또 살을 찔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도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는 쪽에서는 기름기가 많은 것을 섭취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름진 고기가 한국인의 위장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먹었을 경우에는 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산물류의 경우에는 보통 데친 오징어나 데친 문어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묵도 탄수화물을 대체하기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묵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가 많이 포함된 어묵은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선살이 많이 포함된 어묵을 드시는 것이 좋고, 뭐 튀기거나 굽는 방법보다는 좀 삶아서 기름기를 빼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뭐 야채나 과일 그리고 육류라던가 해산물 이런 것들로 탄수화물을 대체를 하시는 것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어떤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뭐 대표적으로 밥이랑 빵, 그리고 떡, 그리고 면류, 그리고 과일류,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 그리고 과자 이런 것들에 주로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단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 탄산음료라던가 사탕이라던가 초콜릿 이런 것들도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체식들을 잘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라고 하면 보통 단기간에 이렇게 음식을 적게 먹어서 살을 확 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성과는 날지라도 요요가 생기고 몸이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보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또 미모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이어트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이어트에 대한 주제도 계속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